다음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에서 함수, 펑션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을 모듈로 정의한 것을 말합니다. 반복 사용되는 코드 블록을 함수로 만들어 재사용함으로써 코드의 사용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 사용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코드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코드의 크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독성을 향상시켜 나의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본다든지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내가 읽어 나갈 때 그 편리하게 읽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그 다음에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재사용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단점으로는요, 함수 호출 시 발생하는 부담, 오버헤드로 인해서 실행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문용어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요. 함수를 실행하다가 다른 함수를 실행한다든지 지금 작업을 실행하는 중에 다른 함수를 이렇게 실행할 경우에는 이 오버헤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오버헤드를 전문용어로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오버헤드가 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런 오버헤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좀 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파이프라인 스토리를 합니다. 즉 컴퓨터의 대부분의 현대 컴퓨터는 명령어 실행을 이와 같이 다음 명령어가 끝나기 전에 그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는 이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고급 테크닉을 쓰게 됩니다. 이 테크닉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 라인이 끝나기 전에 현재 라인을 실행이 끝나기 전에 다음 라인을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함수는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렇게 위치 변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파이프라인이 끊어지게 됩니다. 잠시 이제 스토리라고 하면 중단되는 거죠. 중단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파이프라인이 중단된다는 얘기는 실행 속도가 저하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함수 호출로 인한 오버헤드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프 언롤링을 통한 함수의 오버헤드를 해소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함수 호출이 그렇게 많이 빈번하게 호출되지 않고 가끔씩 즉 호출 빈도가 좀 적은 경우에는 함수로 정의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함수들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 함수, 두 번째는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함수, 세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함수는 NCA, iOS 등 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한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를 말합니다. 개발업체 또는 다른 개발자에 의해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함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함수는 통틀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냐 아니면은 전문 개발업체나 또는 다른 개발자에 의해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함수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C 언어로 작성한 걸 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드는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컴파일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컴파일러 매뉴얼을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 또는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자기가 만드는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함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는 크게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더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리턴 타입, 펑션 네임, 파라미터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바디 부분이 실행이 완료된 후에 반환되는 값의 유형. 어떻게 보면 함수의 이제 결과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값.
함수의 반환값은 1개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1개 이상 여러 개를 반환할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함수의 변환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함수의 결과를 여러 개의 값으로 반환할 경우에는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는 void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키워드를 사용해서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 네임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얘기하고, 함수에 전달되는 값, 이것은 파라메터라고 얘기합니다. 함수의 바디 부분은 함수에서 실행하는 코드 블럭을, 실제 코드 블럭을 얘기를 합니다. 컬리 브레이킷이라고 해서 이 중괄호로 감싸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인풋된 데이터를 처리해서 프로세싱해서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함수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함수의 이름은 실제로 그 코드 블록을 대표하는 식별자가 되겠고요. 이 함수의 인풋은 파라미터가 되겠고, 출력은 리턴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작업들은 함수 body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프로토타입, 즉 그 함수에 대한 신텍스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리턴 타입이 먼저 선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수 네임,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실제로 이 함수의 body 부분이 정의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함수의 사용 방법은 함수명을 사용해서 호출하면 됩니다. 호출하는 걸 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용어를 제가 콜러, 콜리, 콜백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여기 함수가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펑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펑션을 호출하는 요 함수, 또는 이제 함수나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C 언어는 메인이라는 함수 하나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메인이라는 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한다 했을 때, 이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얘를 갖다가 콜러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려지는 함수를 콜리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 실행 종류에 함수가 다 실행된 다음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리턴 hen후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는 콜백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가 다 실행되고 난 다음에 호출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함수, 이쪽에 있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이 함수가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콜백 함수라는 것을 가끔씩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나 또 그 오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일지 이런 걸 프로그램 하다 보면 콜백 함수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배우시는 C 언어 코스에서는 이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좀 어떤 시스템 운영체제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할 경우에는 콜백 함수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도식화하면 이와 같습니다. 펑션 A라는 펑션, B라는 펑션 두 개가 있을 때, A라는 펑션에서는 펑션 내에서 콜 B라는, 즉 이 B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호출하는 방법은 그냥 함수 이름만 쓰면 됩니다. 가령적에 B라는 함수면 함수 B, 이와 같이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 함수가 다 실행되고 그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리턴된 값은 여기서 A라는 함수에서 활용하겠죠. 이와 같다고 볼 때 A라는 함수를 콜로, B라는 함수를 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코드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콜러 함수에서 이와 같이 인티저 타입 A, B,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변수를 선언하고 이와 같이 프로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이와 같이 선언되어 있고요. 즉 이 함수가 이 프로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르는 이 함수를 갖다가 콜러 함수, 이 불리어지는 이 프로하는 함수를 콜리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함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수가 main이라는, 즉 C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인 main이라는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보는 같이 이 main, 즉 return 타입이 인티저 타입이고 main이 함수의 이름이 되고,
보이드라는 것은 파라미터 인풋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메인은 이와 같이 인풋이 없는 상태, 보이드인 상태. 그 다음에 출력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값이 정수값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메인이 되겠고, 그렇죠? 그 안에를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시와 같이 이와 같이 a 가로 열고 a, b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함수를 특정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는 add라는 함수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됐다고 보면은 이 함수 마찬가지로 결과값이 인티저 값으로 반환되고 인풋이 x, y 두 개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 이름은 add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함수의 바디가 되겠고, 이 부분이 함수의 헤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콜러 함수와 콜리 함수를 정의해서 콜러 함수에서 함수를 이와 같이 함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리턴, 즉 함수를 출력을 해내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즉 변형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턴 리절트, 간단합니다. add x, y라고 하는 것은 x, y 값을 더해서 결과를 리턴하는 거가 되는데, 이 리턴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이 리턴하고 괄호 열고 쓸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괄호 없이도 쓸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라고 볼 때 요 3번 케이스가 가장 간단하게 보이죠. 그죠? 하지만은 이게 원형부터 지금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것도 써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바로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지만은 정확한 문법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 익힌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중급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와 같은 코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콜러 함수가 있고 콜리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콜러 함수에 a 값과 b 값이 여기 선언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a 값과 b 값. 이건 뒤쪽에서 문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만은, 지금 함수를 제가 미리 설명하는 것은 C 프로그램 자체가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책 같은 경우는 함수가 뒤쪽에도 나오지만은 저는 함수를 좀 미리 땡겨 쓰기 때문에 함수에 다뤄야 될 미니멈 최소한 부분을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콜러의 함수에 a라는 b라는 이런 메모리 저장 장소가 있고요, 데이터 저장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리절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콜리 함수 내부에는 여기 있는 것이 x와 y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요 a, 여기에 보았지 a add a, b, 이 의미는 이 a와 b의 데이터 값을 콜리 함수의 x, y 여기에 이렇게 복사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한 같이 이렇게 x는 x, b는 b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죠. 하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또 하나의 리절트가 있죠. 여기도 리절트가 있죠. 이 리절트는 이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긴 하지만은 이 리절트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내용이지만은 여기서 함수 예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리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